하겠습니다. 이제 290페이지 타생할 차례죠.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타생은 남타, 날생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아닌 다른 부모를 원인으로 태어남을 뜻합니다. 나와 무관한, 연관이 없는 거죠. 타를 원인으로 하여 내가 태어나고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생이 공하여 주인과 손님도 타생이 아니므로 주인과 손님은 상호 오존하고 평등하여 한맛입니다. 여기 타생이 공하다는 건 공자는 부정의 뜻이 있어요. 공은 항상 자성이 있다, 자체 성품을 부정하는 게 이제 공의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91페이지 차자로 차를 의미합니다. 차 맛을 통하여 차 맛보는 주인, 차 맛보는 손님, 자신의 정신작용이 이런 마음을 생각합니다. 맛이 좋다든지 싫다든지 맛이 어떻다 이런 정의가 일어난대. 그런데 차 맛에서 차 맛을 보는 정신작용이 본질적으로 다른 원인으로부터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나를 낳아주신 현재의 부모가 아니라 나와 관계가 없는 다른 부모님에 의해 본인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사실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차 맛이 지금의 혀와 차물과 미각의식의 삼자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서 차 맛이 온 것이라면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차 맛보는 정인작용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지하여 있다면 본질적으로 참맛과 맛보는 정인작용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참맛에서 참맛보는 정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해를 열어도 주인은 주인으로서 자성을 갖고 손님은 손님으로서 자성을 갖고 있어서 주인과 손님은 별개일 것입니다. 주인과 손님이 별개라면 주인은 손님을 초대할 수 없을 것이며 손님은 주인의 초대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렇게 이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차를 이렇게 한 잔 맛을 보면서 현재의 차 맛에 보면서 이 차 맛보는 정신작용이 일어난다는 게 맞는 일인데 만일에 이 현재의 이 차 맛을 의지해서 정신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타생이라는 거죠. 그런 거 있을 수 없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다른 원인에서 차 맛이 난다고 하면은 이상하다는 거죠. 자기가 낳아준 부모가 아닌 다른 부모가 원인이 돼서 얘가 태어났다 하는 격이 된다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결국 뭔가 하면은 참맛과 참맛이라 하는 지금 혀와 찬물과 미각의식의 삼자에 의해서 참맛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본다면은 다해를 여는 것도 똑같다 얘기죠. 차 맛에서 정의작용이 안 일어난다면 그러면 주인은 주인으로서 자성을 갖고 주인은 손님을 부를 이유가 없고 손님은 손님으로서 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성립이 안 돼요. 그 다해가 성립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 맛을 통해 가지고 차 맛보는 정신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 정상이지 차 맛을 통해서 정의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다른 것을 원인으로 해서 정의작용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잔을 두고 찬맛을 음미합니다. 두 번째 찬맛을 이제 음미하는 거죠. 자, 이 차 맛에서 참 맛보는 정신장애가 일어나지 않고 본질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다른 사람 정신작용으로부터 발생한다면, 지금 맛보는 참맛이 다른 사람, 다른 사물과 관계를 갖는 것이므로 현실에서 증명할 수 없는 인과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물은 본질적으로 참맛 이외의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따라서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참맛과 참맛을 보는 정신작용 사이에 아무런 인연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맛보는 정신작용이 바위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행복은 부도덕에서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맛보는 참맛이 이제 다른 사람이라든지 다른 사물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참맛에서 정의작용이 일어나는 걸 부정하게 되니까 이제 이 바위에서 정의작용이 일어난다든지 부도덕한 곳에서 행복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이 현실상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러지만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보면은 대개 이제 이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다른 원인을 대가지고 현재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남 탓하는 게 대부분 남 탓. 무슨 일이 있으면 아무개 때문에 내가 어쨌든 그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런 게 이제 바로 타생이다. 타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런 거죠. 남 탓하는 것이 대표적인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보면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화가 난다 얘기죠. 누가 나를 비난해서 화가 난다 이러면은 되게 그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이러는데 그게 직접 원인은 아니에요. 그 직접 원인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비난했을 때 비난을 받는 입장에서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감정이 첫째 원인이에요. 상대의 비난할 때 내 감정이 안 올라오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감정이 올라오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감정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생기는 건데 남 탓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직접 원인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인과를 전혀 다르게 이제 보는 타에서 자기하고 관계없는 남에게 그 원인을 찾으면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끌어들여서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찻잔은 찻잔을 들고 참맛을 음미합니다. 참맛 보는 정신작용은 참맛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참맛과 참맛 보는 정신작용은 동일한 연속체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자성을 가진 내재적으로 서로 다른 사물들은 그 외의 사물들과 관계가 없고 독자적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연속체의 부분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자성을 가진, 자체 성품을 가진 것이라면은 이게 동일한 연속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종자와 삭이 내재적으로 서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면 종자와 삭은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자가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는 종자로부터 이제 막 생겨나려고 하는 삭에 대해서 말합니다. 결과는 원인이 소멸되었을 때만 발생합니다. 종자와 삭처럼 참맛과 참맛보는 정신작용도 이와 같습니다. 이 참맛이 매 순간 변할 때 이제 정신작용도 같이 변하는 거죠. 그걸 원인이 됐어. 그런데 이제 자성을 가진 것이라고 딱 우리가 독자적인 어떤 것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제 그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얘기하자면 종자와 삭이 전혀 다른 코스로 이제 이야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연속체라 하는 시각이 딱 봤을 때 독립된 개체의 자성이 있다. 이 타성이 이제 대표적인데 타락하는 자성이 있다고 이렇게 한다면 연속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차를 마시면서 참맛을 보면서 계속 참맛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우리가 맛을 음미하는 연속체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타성을 주장하는 게 이제 이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멘트가 끝나면 주인과 손님은 타성이 아니었어 함께 공하여 평등하며 무자성으로 하나의 마심을 알아차리기라고 말하고 자종을 치고 침묵 속에서 무자성 일미를 자유 통찰에 생각하고 붙들고 기억하여 잊지 않고 그 자리에 머뭅니다. 자, 여기 이제 타성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참맛과 참맛보는 정신작용이 이제 서로 이제 원인과 결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그렇지 않고, 비유를 들자면, 다른 부모에서 내가 태어나듯이, 다른 원인에서 정신작용이 참맛보는 정신작용이 일어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두 번째 이제 뜻은 뭔가 하면은, 남 탓하듯이 다른 것을 끌어들여가지고, 자신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세 번째는 이게 연속체 입장에서 봤을 때 자성을 가진 타성이든 자성이든 자성을 가진 존재를 한다면은 참맛과 참맛을 보는 정신작용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죠? 특히 타의 이 자성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다는 걸 이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이 없는 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 이제 그게 일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문 시간에 선다록에 대해서 조금 보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제가 다 읽어봤어요. 선다록 다 읽어봤는데 그 선다록은 이제 진짜 1800년대에서 그런 저술이 나왔다 하는 건 좀 대단하다고 보긴 보는데 그걸 가지고는 선다를 하기는 좀 곤란, 명상하기는 곤란. 왜 곤란한가 하면 이 선의 경지에서 조사선의 경지에서 차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경지를 가져서 어떤 일정 높은 경지를 갖고 차를 논하게 되면 거기에는 그게 없어요. 그 경지에 이르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기껏 하는 게 얘기를 하면은 생각을 일으키지 않도록 계속 집중해 가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다록은 내가 보기에는 그걸 가지고 명상하기는 수행하기는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단한 경지를 갖고 차를 얘기하는 것은 독립된 이 참명상과 같이 독립된 수행 체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선수행하는 이 수행자들이 차를 마시면서 그게 선적인 수행 경계를 응용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참 이 책이야말로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책하고. 제가 보기엔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도 21세기하고 19세기하고는 거의 200년 이상 차이 나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이 훨씬 이제 차 명상은 굉장히 발전된 명상법이고
옛날 것을 그냥 그 정도의 수준으로서 참 대단하다고 이렇게만 얘기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것이 어떤 선의 경계를 갖고 풀어서 구체적으로 그 선의 경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도 없기 때문에 기한 자료 대접은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 선다록을 보면서.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선다일려라든지 다선일미를 이야기는 할 수는 있지만은 전혀 그냥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걸 가지고 다선일미 경지를 내가 그걸 선다록에서 얘기한 대로 내가 선다를 해서 체득할 수 있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이제 전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책을 갖고 주석을 하고 더 발전시킨 제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 없다. 네. 그래서 참 그 저자도 제자복이 좀 없구나 하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죽고 나면은 과연 참 명상을 이을 제자들이 많이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책을 이제 여러 권을 좀 많이 낼 생각을 하고 디테일을 좀 많이 살려놓으면은 이제 누군가 그것을 체득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 준비를 하십시오. 차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타생이라 하는 걸, 이거는 타생을 부정하는 자생을 부정했죠. 이거는 타생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차 명상은 진짜 새로운 역사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차 명상 연수가 있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죠?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참 명상은 신청자가 꽤 많아요. 사실은. 이 코로나가,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그, 2회씩 이렇게 나눠서 할 정도로 신청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번에 한번 했지만 그때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이제 신청은 팀장이 있습니다. 템플 팀장이기도 하고 하니까 신청을 하면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전화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수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론 위주가 아니고요. 실전 위주예요. 실전 위주이기 때문에 익히는 걸 이제 위주로 합니다. 이제 내년부터 달라지는 건 뭐냐면은 최대한 멘트는 딱 한 번 해주는 걸로 마치고 본인이 수행하도록. 멘트 하는 게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난감한 일이 뭔가 하면은 바로 그 멘트를 해주면 그걸 따라서 명상하는 게 가장 난감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자기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명상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이 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을에는 기본적 명상법에 3가지가 있는데 자비수관이 있고 참명상이 있고 극기명상이 있고 극기명상은 이제 좀 교정을 해서 보고 있고 디테일을 좀 살려가고 있는데 극기명상은 아마 이제 책이 나오면 이때까지 앞에 나온 책보다는 훨씬 뭐랄까 좀 짜임새가 있다 그럴까 디테일이 살아있기 때문에 수행하기는 좀 좋을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그 멘트를 해주지 않는 명상이 자비수관이에요. 놀랍게도 자비수관 수행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해요. 근데 참 명상은 꼭 멘트를 해줘야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한 번만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 맹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이제 바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타생에 대한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 척추는 곧게 세워주고요. 자, 시선을 곳곳이 잠시 둡니다. 자, 이제 찻잔을 봅니다. 찻잔을 보고 자, 잔을 이제 잡고요. 예. 자,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자, 이 색향미를 잊지 않게 다시 한 모금 더 마시고요. 자, 내려놓습니다. 자, 이제 이 사유가 중요해요. 자, 지금부터 이제 눈을 지그시 감고 이 찬맛을, 입안의 찬맛을 보면서, 사유를 해봅니다. 타생이 아니다. 네. 현재 입안에 있는 차 맛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이 일어납니다. 맛이 강하다든지, 뒷맛이 아주 다르다든지, 이런 정신작용이 일어나죠. 인식이 일어납니다. 근데 만일에 이 정신작용이 타생에 의해 가지고 정신작용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현재 찬맛을 통해서 찬맛이 좋다, 나쁘다, 또는 찬맛이 강하다, 부드럽다, 이런 정신작용이 일어나는데 현재 맛보는 찬맛과 전혀 다른 과자에서 찬맛이 일어난다든지 밥 먹었을 때 이 차맛의 정신작용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하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나의 부모가 아닌 다른 부모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으로써인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주인은 주인이 아니고 손님은 손님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인은 바로 손님을 초청함으로써 주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손님은 주인이 초청함으로써 손님 입장에서 우리 주인이라고 얘기하듯이 이렇게 서로 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야만 다해가 열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찬맛과 정신작용이 찬맛을 보는 정신작용이 별개의 것이고 다른 것에 의해서 찬맛의 정신작용이 일어난다면 주인과 손님은 별개의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사유를 해봅니다. 자, 타생이 아니다 하는 거 한번 찬맛을 통해서 사유해봅니다. 자, 좋습니다. 다시 주피를 한번 치면은 찬맛을 다시 한번 음미합니다. 자, 찻잔을 들고요. 자,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자, 다시 또 이 맛을 한번 두 번째 맛을 음미합니다. 자, 내려놓고요. 이 차는 뭔 차인지 모르시면 딱 땡기네요. 자, 이제 눈을 감고 자, 이 차음 맛을 통해서 다시 타생은 아니다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사유를 해 봅니다. 만일에 현재 차음 맛을 통해서
이 차 맛은 땡기는 것이 있다. 뒷맛이 아주 달다. 이렇게 정신작용이 일어나는데 지금 현재 차 맛이 아닌 타성에 의해서 차 맛이 난다고 한다면은 과연 되겠는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물을 마셔서 차 맛이 난다고 정신작용이 일어난다면은 과연 그것이 맞을 것인가? 있을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타생을 인정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현재 차 맛에서 차 맛보는 정신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그 외의 원인에 의해서 참맛을 보는 정신작용이 일어난다면은 바위에서 참맛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또 부도덕한 곳에서 행복이 일어나야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재의 참맛을 통해서 참맛 보는 정신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늘 어떤 문제가 생기게 하면은 아무개 누구 때문에 내가 괴롭다든지 아무개 누가 나를 엄해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거예요. 확인되지 않는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종을 한번 치면은 여러분들이 이 타생에 대해서 참맛을 통해서 한번 사유해 봅니다. 자, 쭉 비치면 다시 이제 차를 마시고 또 한번 사유해 보도록 합니다. 자, 다시 찻잔을 들고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다 음미합니다. 자, 맛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마시고요. 내려놓습니다. 자, 다시 이제 눈을 감고 이제 사유해 봅니다. 입 안에 지금 차 맛이 계속 바뀌어갑니다. 차 맛이 좀 땡기는 맛이 있어서 침이 올라오면 다시 차 맛하고 섞여서 새로운 맛이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정신작용도 계속 새로운 맛이 일어난다, 땡긴다 하는 이 참맛 보는 정신작용이 일어나는데 만일에 타생이라면 현재 참맛에서 참맛 보는 정신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부정하고 다른 것에서 참맛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돌덩어리에서 참맛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이제 언어에서 참맛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이제 물이라든지 또는 이제 책상이라든지 이런 다른 것에 의해서 참맛의 정의작용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이치 맞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일어나는 이 참맛 보는 정인작용은 지금 계속 입안에 있는 참맛을 근거해서 의지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참맛과 참맛 보는 정인작용이 서로가 연계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계속 참맛의 정의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타생에 의해서 그렇다면은 이 연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차맛과 참맛을 보는 정인작용은 서로 연속체다. 이렇게 이제 맛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것이 맞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또
사유를 해 보십시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유를 하는 거예요. 이 사유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떨 때 사유를 하느냐 하면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을 캐치하기 위해서 사유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이제 캐치해냈냐? 자생이 아니다, 타생이 아니다, 이 두 가지를 부정함으로 해서 자생과 타생이 공하다하는 것을 드러낸 걸 얘기합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생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타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수행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타생을 한번 보죠. 자타생은 자와 타의 결합으로 생한다는 뜻입니다. 자생과 타생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정되고 자생과 타생의 결합도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타생을 통해 주인과 손님이 무자성으로 평등하여 한맛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은 자생이 부정됐죠. 타생도 부정됐는데 두 개 결합해도 역시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자타생이 다 부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인과 손님의 관계도 주인과 손님은 자생도 아니고 타생도 아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자생과 타생이 없는 무자성으로서 평등한 한맛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는가 하면은 바로 주인과 손님이, 주인이 손님이고 손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이제 공방이 그런 겁니다. 세 번의 단계가 주인이 손님이고 손님이 주인이다 하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손님과 주인은 똑같이 자생도 타생도 존재하는, 그 결합된 것도 없다. 그러면서 주인과 손님은 평등한 관계고 한맛이다. 이게 이제 자타생을 우리가 자유해야 되는 이유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찻잔을 두고 차맛을 음미합니다. 차맛을 매기로 주인과 손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맛이 자생이라면 주인과 손님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차맛이 자생이고 주인과 손님이 타생이었어. 자타가 합하여 차맛이 생한다고 해도 서로가 합할 수 없으므로 자타생이 될 수 없어 자타생이 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타생이 이제 결합체도 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과 손님은 평등하다. 주인이 손님이고 손님이 주인이다, 이런 이게 이제 공성을 드러내는 그런 거예요. 자, 찻잔을 두고 찬맛을 음미합니다. 자인 주인이 자생이라면 손님을 만날 수 없고 손님이 타로서 타생이라면 주인을 만날 수 없습니다. 손님 입장에서 주인을 볼 때는 손님은 자생이 되고 주인은 타생이 됩니다. 그래서 손님과 주인은 서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인과 손님이 합작하여 다해를 열어 참맛을 생할 수 없습니다. 같이 다해를 연다 해도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찻잔을도 참맛을 음미합니다. 참맛은 참맛부는 정신작용을 일으키고 참맛부는 정신작용은 곧 주인과 손님이며 주인과 손님이 이제 정신작용을 일으키는 거니까요. 참맛과 참맛부는 정신작용과 주인과 손님으로 이어지는 동일한 연속체로서 자체 성품이 없습니다. 자생도 없고 타생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주인과 손님은 자성이 없어 공하게 주객이 없는 공의 시선으로 주인이 손님이고 손님이 주인임을 자유통찰하여 자타성이 공함을 알아 무자성 하나로 보는 일밈을 알아야 합니다. 무자성은 공성을 얘기합니다. 공성이 다른 이름이 무자성이에요. 자, 안내자의 멘트가 끝나면 참가자들은 주인과 손님은 자타성이 아니었어. 함께 공하에 평등하여 무자성으로 하나의 마심을 알아차리기라고 말하고 자종을 쥐고 침묵 속에서 사유통찰해 생공으로 붙들고 기억하여 잊지 않고 그 자리에 머뭅니다. 요 그 자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미 자리죠. 무자성의 자리입니다. 예. 무자성이 일미예요. 예. 거기에 이제 머물러야 된다. 이런.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한번 사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유를 잘 안 해요. 체계적으로 사유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사유도 체계적으로 사유하면 말을 하는 것도 조리 있게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훈련이 잘 안 되면 말을 할 때도 조리 있게 못해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공부를 해서 계속 사유를 하는 힘을 기르면은 아주 조리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랬을 때 이제 옳고 그름이 더 명명백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명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여기 힘을 빼어 척추는 곧게 세워주고 자, 시선을 곳곳이 잠시 둡니다. 자, 앞에 찻잔을 보고 찻잔을 잡습니다. 이번엔 이제 한 번만 마시도록, 한 번씩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하고 자, 내려놓습니다. 눈을 감고 자, 이렇게 이제 사유해 봅니다. 차 맛을 매개로해서 주인과 손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현재 이 차 맛이 자생이라면은 정신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인과 손님, 주인은 손님을 부르고 손님은 주인을 부르는 일이 없을 겁니다. 주인과 손님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차 맛이 자생이고 주인과 손님이 또 타생이어서 자타가파의 차 맛이 난다고 해도 자, 이 참 맛이 나는 자생은 따로고 주인과 손님이랑 타생이 따로이기 때문에 서로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자타생이 에서 참 맛이 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와 타가 결합해서 생기는 자타생의 차 맛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타생이 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사유해 봅니다. 자, 쭉 비치면 다시 음미합니다. 자, 찻잔 들고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자, 맛을 음미합니다. 자, 내려놓고 자, 다시 눈을 감고 차 맛을 통해서 사유 통찰을 해봅니다. 자, 이 주인인 자생, 이 스스로가 주인인 자생이라면은 예, 스스로 잡자는 남하고는 서로 화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손님은 주인을 만날 수 없고 주인이 또 타생이 타라고 한다면 손님이 타로서 타생이라 한다면
주인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님 입장에서 주인을 볼 때 손님은 자생이 되고 주인은 또 타생이 됩니다. 그래서 손님과 주인은 서로가 만날 수가 없어요. 자생, 타생은 도저히 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타생이 의해서 참맛이 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또 사유를 해봅니다. 자, 주피시면 다시 한잔 합니다. 자, 찻잔을 들고, 자,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느낍니다. 자, 눈을 감고, 참맛을 통해서, 자타생에 대해서 이제 사유 통찰합니다. 자, 차 맛을 통해 가지고 참 맛보는 정의작용이 이제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참 맛보는 정의작용을 통해서 주인과 손님이 이제 연결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차 맛을 통해서 참 맛보는 정의작용, 참 맛보는 정의작용을 통해서 주인과 손님 이렇게 이제 서로 변속체에서 이 자체의 성품이 없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인과 손님은 자성이 없고 공하기 때문에 주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텅 빈 공의 시선으로 주인은 바로 손님이고 손님이 주인임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타가 결합한 자타생은 공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체 입장에서 이제 이 자타생의 에서 참맛이 난다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연속체의 시각에서 자타생 부정해 봅니다. 예,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 주인과 손님은 어떤 관계라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주인은 자생이 아니고 손님은 타생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생과 타생이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합작에도 역시 서로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이제 자생, 타생, 자타생 이 세 가지를 다 부정을 했어요. 얘기하자면 부정한 자리가 바로 공이고 그것이 일미입니다. 한 가지 맛이에요. 이제 거기에 이제 이 몸물서 수행하는 겁니다. 자, 무인생을 한번 보죠. 예, 원인 없이 생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얘기하기 앞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죠. 원인 없이 생한다는 게 가능할 것이냐 하는 이는 상당히 중요해요. 이 세상에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 꽤 많아요. 얘기하자면
이게 인과를 부정하는 거죠. 인과를 부정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철학도 있고 종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거죠. 초기경전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이제 길을 가는데 요 이제 제가 각색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어떠듯이 왼살이 와가지고 뺨을 때리니까 왜 때리느냐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히 손에 올라가서 당신을 팍 때릴 거다. 이걸 우연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은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파괴해도 발뺌만 돼. 자기는 죄가 없다. 왜? 우연히 손이 가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우연히 손이 가서 재산을 파괴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연론을 주장하게 되면은 생명을 죽이고 재산을 파괴해도 전혀 그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현행법으로 봐도 있을 수가 없는. 또 길을 가는데 웬 사람이 또 갑자기 기사대를 때리니까 왜 때려? 하니까 내가 당신을 때리고 싶어서 때린 게 아니고 전생부터 당신을 때리게 돼 있었어. 때렸다. 이런 걸 결정론에 그래. 요즘 그 결정론과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게 사주팔자가 바로 결정론. 사주를 보면 딱 그렇게 마치 내 인생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명을 바꿀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운명을 바꿀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 바꿀 줄 모르는 사람은 사주팔자고 딱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다. 네. 굉장히 위험하죠. 그게 결정론이에요. 그게 운명론이기도 하고. 불교는 결정론이 아니에요. 과거 전생에 의해서 그것을 원인으로서 상대를 때렸다 하지만 그걸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경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굉장히 많이 지었어. 죄를 많이 지었는데 죄 지은 것보다 더 많은 선행을 했다면 이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어떻게 가능하냐. 개개인 따지면 죄락하는 것은 돌과 같아서 물에 던지면 물이 다 깔아앉아 버리지만 선행이라 하는 배를 마련해서 그 배에다가 아무리 무거운 걸 올려도 배가 깔아앉지 않는 것 같다. 선행이라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내가 죄업을 지었으면은 참회를 하거나 반성을 하고는 선업을 더 많이 지어버리면 이 괜찮은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는 얼마든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그걸 선행을 지었게 되면 얼마든지 악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지은 것을 그대로 결정돼서 바뀌지 않는다 하는 말이 안 돼요. 악행을 저질렀는데 중간에 선행해버리면 결과가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착한 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을 짓는다고 얘기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 부처님을 복과 지혜를 갖추신 양족전이라는 얘기 그런 거. 그래서 이 복을 많이 지으면은 어떤 점이 좋냐 이러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나를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도움을 주게 됐어. 근데 복이라 하는 것은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장애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지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바깥으로는 복을 쌓아가지고 바깥으로 오는 장애를 막고
지혜를 쌓아가지고 내 안에 일어나는 번뇌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과 밖으로 같이 연동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복과 지혜를 같이 식량으로 삼는, 수행의 식량으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만일에 무인론 같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원인 없이 생겼다 이러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자, 세 번째는 뭔가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원인론이 아직의 우연론이고, 두 번째는 결정론인데, 세 번째 논은 그겁니다. 웬 사람이 때리니까 왜 때려? 내 의지에서 당신을 때린 게 아니다. 신의 뜻에 의해서 당신을 때린 것이다. 이거는 신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신의 뜻. 근데 부처님도 이거 비판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파괴하도록 신의 뜻에 의해서 그랬다, 이렇게 한다면, 바로, 우리 이 삶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에 의해가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 피해를 본 게 바로 신인론입니다. 신의 뜻에 의해서 그랬다는 거죠. 무슨 일이든 신의 뜻이에요. 신의 뜻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다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결정론도 뭔가 하면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파괴해도 사람을 죽이게 되는 원인이 옛날 지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든지, 재산을 파괴해서 전생부터 그걸 파괴하게 돼 있다든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므로 해서 생명과 재산을 파괴해도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무인생입니다. 원인 없이 생기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연론도 인과를 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결정론도 인과를 부정하는. 그리고 이제 신인론도 마찬가지. 신의 뜻에 의해서 그랬다는 신인론도 인과를 부정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한번 노력해도 결과가 안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은 많고 결과가 와야 되는데 결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게 인과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인생이라 하는 건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냥 무심코 행동하는, 무심코 말 한마디 하는, 이것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무인생은 원인 없이 태어남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든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이 만나 결과를 이루므로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무인생이 공함으로 주인과 손님이 무자성으로 평등하여 한 맛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손님이 원인 없이 만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찻잔을 두고 찬맛을 의미합니다. 찬맛보는 정신장애의 찬맛을 원인으로 하지 않고 기적적인 경험에서 일어날까요? 아니면 아무런 원인 없이 무작위로 일어날까요? 네. 만일 그렇다면 찬맛보는 정신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임을 사유하고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예. 사유하고 알아차립니다. 자, 두 번째 찻잔을 들고 맛을 의미합니다. 자, 그 어떤 원인이 없이 차 맛이 일어난다면 맛보는 정신작용 또한 무시사하게 예측할 수 없게 발생할 것입니다. 자, 원인 없이 이제 차 맛이 일어나고 일어난다면 참 맛보는 정신작용도 예측할 수 없다. 말하자면 사물이 발생하려면 그 사물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진 원인이 필요하다는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꽃이 얼음 속에서 생겨날 수도 있고 솔방울에서 장미가 생길 수 있음을 사유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는 그
차 맛보는 증진작용을 참맛이 발생을 안 한다 이게 말하자면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역시 차 맛이 원인 없이 차 맛보는 작용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막 예측할 수 없이 막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세 번째 차 맛을 의미합니다. 자, 차 맛보는 증인작용은 무작위로 생겨나기 때문에 원인에 의한 결과도 무작위라 주인이 되고 손님이 되는 일도 무작위가 될 것임을 사유하고 알아차립니다. 참마시는 원인 없이 차 맛보는 작용이 일어나지 않음을 알아차립니다. 이제 무인생의 발생 방식은 간섭적으로도 조차 존재하지 않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 차 맛보는 증상이 무작위로 막 생겨난다면은 원인에 의한 결과도 무작위로 일어날 것이다. 이게. 그래서 막 손님이 됐다가 주인이 됐다가 뒤죽박죽 돼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맛이라는 원인 없이 차 맛보는 증상이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차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찻잔을 두고 참맛을 의미합니다. 원인 없이 생기는 것은 존재하지 않음을 생각합니다. 참맛에서 참맛보는 증상이 일어나고 정신작용하는 주인과 손님은 그 마음의 모습이라 이러한 마음의 모습은 참맛을 인연으로 하므로 내재적 본성이 없이 주인이 손님이고 손님이 주인이라 주객의 마음이 평등하여 다르지 않음을 사유하고 통찰합니다. 자, 안내자의 멘트가 끝나면 참가자들은 주인과 손님은 무인생이 아니었어. 함께 공하여 평등하며 무자성으로 하나의 마심을 알아차리기라고 말하고 자정을 치고 침묵 속에서 사유 통찰하여 생각으로 붙들고 기억하여 잊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문다. 그 자리를 일미에 머문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힘을 빼고 척추는 곧게 세우죠.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두고요. 자, 찻잔을 봅니다. 자, 잡고요.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음미합니다. 자, 내려놓고 자, 눈을 감고 이제 사유를 해봅니다. 현재 이 차 맛이라는 것이 혀와 차물과 미각장의 3자에 의해서 차 맛이 나죠. 마찬가지로 차 맛을 통해 정리작용이 일어나는데 원인 없이 만일에 일어난다. 정리작용이 일어난다면은 어떤 문제가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차 맛보는 정신작용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아니, 차 맛을 보는 정신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원인 없이 일어나는 걸 근거를 한다면 차 맛을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의존해 일어나는 정의작용이 부정이 된다. 이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죽비치만 또 차를 마시면 사유합니다. 자, 다시 이제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의미합니다. 내려놓고 또 이제 사유를 해봅니다. 현재의 차 맛이 원인이 되어 차 맛보는 정의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도 없이 차맛이 일어난다면은 차 맛보는 정신작용도 무지처하고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할 수 있어요. 원인 없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물이 발생하려면은 그 사물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진 원인이 필요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됩니까? 이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죠. 예를 들어 바위 속에서 뭐 장미가 핀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또는 물에서 물속에서 불이 일어날 수는 있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물속에서 역시 뭐 꽃이 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바다 속에서 꽃이 핀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혼하지 않는,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는 거와 똑같은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제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사례를 한번 자유 통찰해 봅니다. 자, 죽피시면 다시 차 한잔 마십니다. 자,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자, 내려놓고 다시 이제 차 맛을 통해 사유를 해봅니다. 자, 차 맛을 보는 정신작용이 무작위로 생겨난다 한다면은 어떤 일인데 원인에 의한 결과도 무작위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주인은 막 손님이 됐다가 손님이 주인이 됐다가 이렇게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무작위로 전혀 서로가 연관 없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원인 없이 이제 발생하는 일들이라 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 예. 주인은 반드시 손님을 의지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 주인이라는 것은 손님하고 관계없이 주인이 됐다가 손님이 됐다 하고, 손님도 주인에 의해서 손님인데 주인하고 상관없이 손님이 됐다,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원인 없이 생기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네, 여러분들 한번 사유해 봅니다. 자, 주피 지금 다시 한 잔 마십니다. 자, 찻잔을 들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요, 원인 없이 생기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여러분 사유를 해요. 이 참맛과 참맛보는 정인작용이 서로 이제 인과 과가 돼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인과 손님은 또 마찬가지예요. 이 차마술 쪽에서 일어나는 정신작용으로 보면은 역시 이제 연관된 주인과 손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전부 다 알고 보면은 정신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전부 다 마음의 문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원인 없이 존재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인과 손님은 이렇게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정신작용에 의해서 주인과 손님이 있다면은 주인과 손님은 바로 마음이다라는 걸 알고 거기에는 독립적인 개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인과 손님은 평등하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사유해 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명상을 하면 됩니다. 제가 디테일 있게 이제 하지는 못해서 미안하고요. 자, 여러분들 같이 명상을 하다 보니까, 저도 공부가 되네요. 다음 시간은 이제 유심다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신작용에, 참 맛보는 정신작용에서 주인과 손님이 있다면은, 이제 마음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책대로 한번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질문 있어요? 예. 보통 마음이라고 하면 되게 마음 심자, 마음심이면은 심장이니까 약간 마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면은 뭐 이게 감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마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게 정신작용인 그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그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걸로 봐야 되는지 그거 다 마음이에요. 통칭해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대상을 인식해서 무엇이다고 아는 건 다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알죠. 또 감정적으로도 알잖아요. 감정이든 이성이 다 안다는 게 들어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러기도 그것도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번뇌도 이성적인 번뇌가 있고, 감정적인 번뇌가 있는데, 지금 현재가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거는 자생, 타생, 자타생, 무인생, 이 네 가지는 이성적인 번뇌에 속해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성적인 번뇌는 사회 통찰에서 바른 견해가 일어나면 다 없어져요. 그런데 감정적인 번뇌는 한 번에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대표적인 탐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 의심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는 한 번에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 그걸 오둔사라 그래요. 5가지 둔한 번뇌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둔하기 때문에 빨리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행도 단계별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한 번에 다 사라지면 수행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데, 있는 이 감정이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수행을 해서 이 감정적인 번뇌를 없애가야 됩니다.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이성적인 오리사라고 해가지고 잘못된 견해들은 이 5가지 예리한 번뇌 이런 건데, 예리하다고 하는 거는 빨리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이게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는가 하면은 말 잘하고 앞뒤가 톡 부러지게 일을 하고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좋아해요. 명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을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앞뒤가 명확하지도 않고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해서 이런 사람은 안 좋아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그게 이제 그 감정이 개입돼 있어.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그래, 당신 뜻대로 하면 이치에 딱 맞기 때문에 옳다. 그렇지만
당신하고 일을 할 때 내가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난 당신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나는. 그래서 이치에 맞는 얘기하면 그래 당신 말이 맞네 딱 받아들이면 되는데 나 감정 상해서 나 당신하고 일을 할 수 없어. 이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감성과 이성 모두 다 통틀어서 대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다 마음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은 그 마음의 작용.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분류를 하면은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크게 분류하면 둘로 분류할 수 있어요. 마음을 심층의식과 표층의식. 심층의식은 이제 말라식, 아리아식. 표층의식은 의식과 감각 이런 거죠. 근데 이걸 다시 이제 나누면은 어떻게 나누느냐? 느끼는 것, 대상을 느끼는 마음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어요. 그죠? 이것도 마음. 생각에서 대상을 아는 건 의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말라식, 아리아식은 심층의식이기 때문에 그 작용을 안 드러나요.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 통칭해서 전부 다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막 화가 나서 벌벌 뛰는 것도 전부 다 마음이에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본능적인 것도. 예? 본능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본능적인 것? 본능적인 식욕이라든지 그래, 본능적인 것도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안 가르쳐 주는 것도, 안 가르쳐 준다 아는 것도 전부 다 마음이에요. 예. 그런 거는 이제, 감정에 가까워. 그치? 본능적인 것. 이성적인 것보다.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전부 다, 마음이에요. 그래 보면 마음이 아닌 게 없어요. 대상을 결정하는 것도 다 마음이야. 그리고 모양과 색깔이 보이는 것도 전부 다 마음이에요. 실제 물리학에서 얘기한다면 모양과 색깔이 없어요, 이 세계는. 파동이면서 입자하고 입자입니다. 파동일 뿐이에요. 거기에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어요. 근데 모양, 색깔이 다 보이잖아요, 이런 거. 처음 다 마음이 객관화돼서 나타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파동이 돼서 색깔 입혀서 본다. 변하는 것을 고정시켜서 보는 게 마음이야. 그런 것 전부 다 마음이에요. 자,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